예,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들어서 남북관계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1일에 김정은 신년사가 있었고요. 2일에 우리가 이제 고위급 회담 그렇죠. 제안을 했었고, 3일에 이제 연락 채널 개통을 했고, 네. 어제는 이제 하루 건너뛰어서 어제는 오늘 하루 건너뛰긴 했지만 예.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셔서 우선 그 오늘 보내 10시 16분에 보는 전통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통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이제 원래 제의했던 대로 1월 9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날짜, 시간 그리고 급 이걸 얘기를 이제 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상 보면 북한은 항상 우리가 제의했던데 역제의를 항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 없이 그냥 1월 9일 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연락이 온 것이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이 왔다라고 봅니다. 전통문 명의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리선권이고요. 수시는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에요.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긴 할 텐데 우선 첫 번째 이제 대표 주자로는 북한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평통 위원장이 오고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이 우리 첫 대표자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조평통 위원장 이성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얘기 좀 하려면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의 외곽기구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5월 달에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노동당 당대회하고 난 뒤 6월 달에 노동당 당대회에서 결정된 것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추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최고인민회의를 하면서 국무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성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당의 외곽단체로 있다가 국가기구로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의 통일부하고 그나마 맞짱을 뜰 수 있는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1대1 대응 관계로 설 수 있는 위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이제 조선인민군 출판부 소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이제 문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대남 소위 말해서 대화 일꾼으로 이제 발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급을 이제 주로 우리 말로 하면 중령 대령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남북한 사이에 장성급 회담이나 남북 그 군인들 사이에 어떤 실무 회담이나 여기에 대표자 또는 수행원으로 왔는데 거의 한 27번 정도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 북한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철인데요. 그 전에 김양건 그렇죠. 김양건이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김영철이가 이제 그쪽으로 이어받았죠. 이 사람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성격은 좀 급한 사람이고 또 뭐 술수도 잘 부리고 거짓말도 할 줄 알고 또 뭐 필요하면은 뭐 대화하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죠. 자, 이 협의할 내용은 어떤 게 될까요? 주로 이제 우선은 평창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 문제가 평창이죠. 그래서 이제 평창을 하더라도 살짝 논의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선수단은 어떻게 꾸릴 것이며 임원단은 또 어떻게 꾸릴 것이고 내려올 방법은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공동 입장을 할 거며 또 무슨 뭐 공동 우리 선수단을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내려올 때 응원단이 올 거냐 안 오더라도 예술단은 올 거냐 제가 지금 이렇게 얼른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마 우선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추가로 얘기될 수 있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북한에서 요구한 것이 평창 올림픽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말 속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남북한 간에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훈련하도록 돼 있는 거 이거 그냥 연구 중단해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전략자산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 해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북한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제재와 압박은 병행이 안 되니까 압박 버려라 제재와 대안은 안 되니까 제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측에서도 요구할 게 왜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당장 급한 것이 이산가족 분들 그렇습니다. 만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데 그렇죠. 있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상 의제가 많으면 복잡해지고요. 복잡해지면 서로 요구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평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이 끝나고 나서 좀 천천히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서로가 얻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문재인 합니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에 전화 통화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군사훈련 연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한 번 있긴 있었죠. 1992년도에 남북한 간의 기본 합의서 채택하고 난 뒤에 딱 한 번 있다가 1993년도에 북한이 NPT 소위 말해서 1차 북한 핵위기가 나고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돼 버렸거든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는데 우선 뭐 축하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한미 훈련 중단하겠다. 나는 한국을 100%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대화가 잘 진행이 돼서 미북 간의 대화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죠. 사실상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훈련 중단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오늘 우리가 제시했던 어떤 일정 장소 이런 거 전혀 변경 없이 그대로 또 호응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군사훈련은 일단 패럴림픽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3월 9일에서 18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후로 이제 미뤄졌는데 이 도발이 이제 북한이 언제까지나 이제 도발을 중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패럴 올림픽이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18일까지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엔에서 우리가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비장애인 올림픽 2월 9일 부터 일주일 전 그리고 패럴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 여기까지는 이제 일체의 무슨 교전 행위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남북한 간에 저기 한국과 미국 사이의 훈련은 뭐 3월 18일이니까 다시 일주일 후면은 3월 27일부터 훈련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 얘기로는 4월 중순쯤으로 연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4월 중순이 되면 다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얼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2달 동안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훈련은 연기돼서 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뭐 일정상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거고 그것이 만일 북한에서 양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다른 의제로 남북한 간의 의제도 넘어가고 그리고 비핵화 문제도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럴림픽 끝난 이후까지도 이런 그 대화 국면이 이어지고 남북한 대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까지 가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군사훈련이 조금 더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그렇죠.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죠? 것은 그런 거고요. 뭐 군사훈련 자체는 더 이상 미뤄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다시 미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미 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훈련은 축소가 되거나 일정이나 또는 규모가 축소가 돼서 아마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양해할 수 있는 거고 또 비핵화 회담에 북한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정도는 용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뭐 현재로서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것은 이제 설득해서 이제 비핵화를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조가 지금 변한 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신년사 나오고 난 뒤에 국무부 대변인, 그다음에 저기 백악관 대변인 맥메스터, 그다음에 저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바뀐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겠다라고 예. 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이제 성공해 왔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한국하고 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한 것이다. 이것도 또 트위터에 또 남겼죠. 예.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맥시멈 프레셔 인게이지먼트의 정책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반도 운전석론. 네. 이 부분이 좀 힘을 받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한반도 운전석론은 예.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6월 달에 백악관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남북한 간의 소위 말해서 긴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가고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공조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우리 대통령께서 앞에 운전자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국이 주도해서 남북한 간의 대화를 끌어내고 또 진행시키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